안녕하세요 여러분, YJ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공식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어 통번역사이자 튜터,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해온 제가 이제부터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어 교원으로서 여러분들께 한국어를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속의 자막 외에 유튜브의 번역 자막 기능으로 언어를 선택해서 보거나 끄고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 영상부터는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글의 알파벳인 한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어떻게 소리나게 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오늘은 기본 모음인 아, 어, 오, 우, 으, 이, 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자음이 아닌 모음부터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에서 모음은 독립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자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음을 배운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한글에는 모음이 총 21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이렇게 기본 모음 8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기본 모음이지만 여러분들의 모국어의 특징에 따라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발음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발음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정확하게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발음을 익히면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특히 나중에 정말 효율적인 연습 방법인 낭독 연습을 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급 수준까지 올라서 회화 연습을 하게 되면 단어나 문법처럼 신경 쓸 게 많아져서 발음까지는 신경을 못 쓰게 돼요. 지금 안 좋은 습관이 생기면 점점 발음을 고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 발음을 정확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 어, 오, 우 이렇게 4개 모음부터 연습해 볼까요? 아는 대부분의 언어가 갖고 있는 발음이라서 쉬울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와 오, 우는 정확히 발음하기도 어렵고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어는 언어에 따라서 이 소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는 아 발음에서 입을 앞으로 조금 모으고 입술에 힘을 주어서 발음하시면 돼요. 여기서 입술에 힘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확한 어 발음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으어처럼 발음하거나 입술에 힘을 안 줘서 어처럼 발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혀의 뿌리를 아래로 조금 내려서 어 이렇게 어두운 발음으로 내셔야 돼요. 오는 어 발음에서 입을 최대한 앞으로 빼내고 입술 앞쪽에 더 강한 힘을 줘서 좁은 발음으로 소리 내시면 돼요. 다음은 우입니다. 우도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모음이에요. 우는 입을 앞으로 모으고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음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언어의 비슷한 소리와 다른 특징은 한글의 우는 윗입술에 힘이 들어가서 코 쪽으로 올라간다는 점이고 위아래 어금니가 서로 닿고 깨무는 느낌처럼 어금니 쪽 턱 근육에 힘이 조금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우처럼 입술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거나 으처럼 위아래 어금니가 서로 닿지 않고 윗입술에도 힘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글씨 쓰는 법도 알아야 하니까 아, 어, 오, 우를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써요.
아는 이렇게, 어는 이렇게, 오는 이렇게, 우는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에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으도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정말 어려워하는 모음이에요. 으도 우와 마찬가지로 어금니를 깨문 다음에 윗입술은 가만히 두고 아랫입술을 왼쪽과 오른쪽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포인트는 어금니를 깨물어서 턱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발음은 쉬울 거예요. 편하게 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에와 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에가 에에 비해서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리고 혀뿌리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발음하고, 에는 입을 조금 더 작게 벌리고 혀뿌리가 덜 내려가게 해서 발음한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둘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발음하고 있어요. 발음보다는 표기상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은 딱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에 이렇게 편하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에를 글씨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는 위에서 아래로, 에와 에도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자음을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모음만으로 발음했을 때와 똑같은 소리를 나게 해주는 자음인 이응을 함께 결합해서 쉬운 단어를 몇 개만 배우고 발음해볼까요?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단어를 외울 때 머릿속에 그 단어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자, 먼저 한국어로 아이는 아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이, 아이. 다음은 오이입니다. 오이. 따라해보세요. 오이, 오이. 숫자 2는 이 이렇게 발음해요. 이. 숫자 5는 오 이렇게 발음해요. 오. 자, 수업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몇 개를 선택해서 앞으로 다음 수업 영상의 뒷부분에서 질문에 답해드리려고 해요. 수업 내용이나 한국어 문법보다는 한국어 공부나 한국 문화, 음식, 여행처럼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제 생각을 담아서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세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외에 한국어 공부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본인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코멘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메일 멘토링을 운영하려고 해요. 구글 설문지에 고민이나 질문을 작성해 주시고 한국어 실력에 대해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설문지 안에 녹음 파일이나 장문 파일을 올려주시면 제가 48시간 이내로 이메일로 답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지 작성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로 가능하고 저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명으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통번역 전공자이자 다개국어 구사자,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까지 갖춘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정성을 담아서 멘토링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수업 내용에 대한 자료도 아래의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